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하죠. 빛에서 빛을 찾는다. 발음 잘 해야 되는데 빛에서 빛을 찾는 회사인데 저희는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회사입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한번 빚에 빠지면은 과다한 부채에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걸 저희 상담을 통해서 구제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긴급 대출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업체로 등록도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은 너 대부업자야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걸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그 수익을 추구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또 사회적 기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인증받는 제도가 있는데 금융업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도 대부업자가 무슨 사회적 기업이냐 해서 이런 자에 쫓겨나가지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그 B랩이라고 사회공헌기업 이런 거 국제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는 데서는 당신 내가 하는 게 선진국에 맞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모델인 것 같다. 그래서 정식으로 B랩 인정을 받았으면 B코프라고 사회공헌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이렇게 빚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빚이 뭘까요? 여기 빚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세 분쯤 드시네. 사실은 비자 카드 쓰고 있는 것도 빚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사회적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젊은 특히 이제 30대 저희 고객층이 대개 30대가 많습니다. 그 30대고요. 그리고 그 연봉으로 따지면 2천에 3천 정도고 그리고 이 빚의 종류가 5가지 6가지 되고요. 그 고금리 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정말 불행한 거는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내주는 대책을 이용해 가지고 그만큼 또 빚이 더 늘어온 사람들이 저희 상담하는 사람들이 한 60%는 정부 대책 때문에 빚이 더 늘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좋은 직장에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잘 해주는데 작은 기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2금융권 캐피탈 같은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어 한 500만 원 더 대출 받으면 그때 또 대부업체까지 가고 그래서 대출 금리가 30%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봉만큼의 대출이 있는데 그걸 30%의 이자를 낸다는 건 자기 1년 일하는 거에서 30%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금융노예 해방운동입니다. 이 금융노예를 구조해줘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도전하는 과제는 금융인본주의라는 표현하는데요. 왜 이 빚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왜 인간이 고통을 받고 가정이 해체되느냐 이거죠. 빚에 시달리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이혼, 뭐 범죄, 자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운동을 한다 그래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니 뭐 이런 거보다 떠나서 우리는 사회적 과제 두 가지 과제에 도전하겠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금융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 금융 시스템보다 더 높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하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사회부의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그쪽의 자금을 가지고 상담해주는 한 3천 가정을 이렇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직원들 용역비를 인건비를 썼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직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대출까지도 해주자 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바퀴를 굴린다고 하는데 앞바퀴는 상담의 바퀴고요. 뒷바퀴는 이제 그 대출의 바퀴입니다. 왜 상담의 바퀴가 뭐냐면은 우선 빚의 문제가 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전체적인 문제를
어떤 방향을 잡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저희 돈을 직접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빚의 문제를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빚이 왜 생길까요? 뭐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소비 습관. 아니면 두 번째는 금융 및 신용 관리 지식의 부족. 안 그러면 그 세 번째가 이제 보통 그 열악한 경제 환경입니다. 연봉이 낮거나 뭐 자꾸 직업을 가졌다 못 가졌다. 그 네 번째 급작스러운 사고거든요. 근데 이 빚의 문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축약된 이 빚의 문제를 갖다가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뭐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책임이죠, 그렇죠?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의 책임이니까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 보는 생각이 자본주의에서 최근에 한 30년을 이어온 그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이죠. 이건 빚의 문제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걸 도움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모랄 해저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그래서 막바지에 이르니까는 그러면은 구제해 줄게 하는 정도 그런 정도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질병은 어떻게 생길까요? 질병, 우리 질병이나 장애 같은 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런 거죠.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건강이라든지 위생에 관한 지식 부족 이런 거 아니면은 열악한 자기 주변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작스러운 사고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러면 빚의 문제랑 건강의 문제랑 100%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건강이 악화됐으면 그걸 개인 책임이라고 하나요? 물론 그것도 개인 책임이죠. 근데 그건 누가 도와줍니까?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병원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병원들은 사실은 병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보다는 신의 영역 쪽에 더 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채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문제거든요. 근데 신의 영역에도 자꾸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인간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 이게 저희가 도전 과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도전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설립했을 때 대부업체 금리가 66%였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은 34.9%입니다. 66%의 고금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저희가 20%대로 대환해줘요. 왜 저희도 20%대로 해줘요? 저희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20%대 해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 상담을 해서 생활 태도를 바꿔주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3년 노력했는데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긴급할 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담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제 살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연을 들어보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일수록 우선해서 이거 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어떤 사회 보장 제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민간 기업이 해결하기는 너무 벅차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못 가져왔는데 저희 자체에서 빚의 문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거리에서 이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막 여러분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오십시오.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한 1년을 돌아다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마다 나가서 그러면 그 신문을 받아보고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빚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그 신문을 받아가면은 남들이 보기에 저 빚에 시달린 사람이야 이럴까봐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문을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친구 중에 분명히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많이 받아가는데 손님은 또 안 와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다 그랬더니 저희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시간에 빚에 시달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렇게 신문을 받으러 올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서민금융 정책 해가지고 어떤 그 설명회도 열고 상담하는데 낮에 보통 하죠. 근데 그 시간에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온라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것 중에 저희 상담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조금씩 이제 이 진정성을 알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대부업체가 이제 별의별 마케팅을 다 하는구나. 별 사기를 다 치구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길에서 본 어떤 기자분이 좀 인터뷰 좀 하자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고 했더니 조금씩 알려지는데
저희가 좀 감명 깊었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먼 곳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밀양이었어요. 밀양 그쪽 지방에서 라디오로 이렇게 우리 회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담고 있다. 밀양에서 이렇게 자살을 결심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오늘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사연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일단 그날 저희는 그랬죠.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빚의 문제라면은 분명히 해결합니다. 우리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방법을 쓰더라 해결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단 달래고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래서 그날을 이제 편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고는 간단한 거였어요. 단란한 가정에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남편도 굉장히 중소기업체에 있고, 근데 이 여자분도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조그맣게. 근데 소득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애들 둘 키우니까 애들 욕심 있잖아요. 태권도 도장도 보내야 되고 미술학원도 보내야 되고. 근데 아빠는 야 우리 형편에 그렇게까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보낸다 해가지고 계속 보낸 거예요. 이거 그만큼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된 거예요. 직장을 못 다니게 됐는데 애들 학원을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는 카드로 돌려막고 이제 좀 몸이 회복되면 다시 나가야지 했는데 오히려 병이 깊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빚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업체 빚까지 이제 카드 돌려막다가 막으려니까 또 대부업체 빚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경상도 사람도 있잖아. 네 미친나. 네 돈 어디서 다 쓰고 그랬나. 해서 뭐 설명하니까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쓴 거고 또 애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썼던 거는 나는 지금 힘들게 살지만 애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하려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 욕심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안 알아주고 나가라 그러고 몸은 아프고 수술해야 되는 것도 지금 수술해야 될 수술 날짜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제 강가에 앉아 있다가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연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희는 맨 먼저 용기부터 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되는 문제 저희는 실제 그 해법을 보면 저희가 해결 못하는 빚의 문제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고통이 좀 따를 건 각오해야 돼요. 왜냐 고통이 조금씩 따르죠. 왜냐하면 내 생활을 줄인다든지 어떤 개인 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상담한 분 중에는 저런 분도 있어요. 상담 쫙 끝내더니 이제 나 용기 얻었다. 내가 왜 얼마나 어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이다병을 하나 이렇게 꺼내놓고 이거 좀 버려주세요. 이건 뭐예요? 사이다예요. 그랬더니 농약병인데 항상 언제라도 내가 이거 마시고 어느 순간에는 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상담사 이야기를 듣고는 용기가 났다.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빚의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산층의 문제가 뭐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고객분은 중소기업체 부장님이세요. 40대 후반, 50 다 돼 분.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니까 아파트를 조금 큰 평수를 샀는데 그 살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그 정도로 대출 이자 내고 하는 거. 근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여서 경기 안 중소기업체 성과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보너스가 줄고 그 소득은 줄었는데 애가 대학을 갔는데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재수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득은 줄고 비용은 들어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좀 옮겨야겠다 해서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는 그 사이에 생활비가 조금씩 더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막판에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저희가 이 빚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쉽게 발생하는 게 이 빚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빚의 문제가 쉽게 발생. 가장 가슴 아픈 건 빚의 문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이가 되고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을 해체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하는 수법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상담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고객이 오시면은 안심을 시켜드려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가 해결해 줍니다. 이야기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해결해 줍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해결해. 그리고 그 사람의 순수성 저런 걸 인간성을 믿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빚에 시달리는 사람, 빚에 이렇게 추심 독촉 받고 이렇게 통장이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딱 들어왔는데 그냥 쫙쫙 빠져나가니까 그냥 숫자만 봤지 돈을 한 푼도 못 만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카드로 돌려막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급한 거는 저희를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이렇게 잘 이야기하면 대출을 좀 싸게 잘 해주나 보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 큰 문제를 숨기고 뭐 한 저 1,000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자꾸 이런 식의 접근해요. 근데 저희 보면 알죠. 그렇지만 믿어줘요. 끝까지 믿어줘요. 그렇습니까? 해결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꺼내가면 스스로 자기가 알아차려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로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 자기가 솔직히 다 어떤 해결하겠다는 자주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빚을 졌습니까? 빚의 원인을 알아야지 다시 재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빚의 원인부터 알아야지 이 사람의 성격 습관에서 비롯됐는지 가족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빚의 문제를 원인을 이야기하면은 숨기는 분들이 또 많아요. 도박빚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스포츠 토토에 미쳐가지고 뭐 날린 거 뭐 그럼 뭐 주식 투자하다 날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빚을 졌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상담 안 해줄까봐 거짓말인데 저희는 철저하게 상담해야죠. 그래서 그건 저희는 이제 그 6.25 전쟁 때 북괴군이 이렇게 부상당했다고 해가지고 의사들이 그냥 쟤는 뭐 우리랑 싸우다 부상당한 애니까는 그냥 죽는 게 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분의 문제 해결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분의 문제에 몰두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에 몰두한다는 이분의 가진 상황이라든지 이걸 보고 우선 긴급 처방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일단 뭐 현금 카드 돌아오는 게 있는데 뭐 현금 서비스를 막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급하면 그건 오래 일단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다 찾아보고 그 조건이 되는지 그 조건이 되게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응급 처방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빚의 원인부터 다시 재발 요인이 없는지 이걸 분석합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게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남자 가장인데 아빠가 돈 때문에 아버지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본 거예요. 어머니랑 맨날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돈 문제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절대 돈 문제를 가족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게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돈을 다 어떻게 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좀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걸 집에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굉장히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남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그 대주는 게 현금 그 카드 돌려막기로 주든지 대부업체까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건 가족이랑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싸우고 나중에 거의 이혼까지 갔었는데 내가 내 세대에서 또 이런 일을 겪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내분을 만납니다. 아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둘이 같이 만나니까는 뭐 두 분이 이제 손 붙잡고 울고 끝나요.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돈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부채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부채 문제를 상담하는 건지 심리 상담을 하는 건지 저희도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를 그쪽을 더 많이 해요. 심리 상담 쪽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안산에서 이제 치킨집 하던 어머니인데 세 딸을 잘 키웠어요. 대학까지 다 보내고 참 괜찮았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치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안 되는 건데 이분은 내가 딸을 키웠는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빚에 시달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딸들은
직장 다니면 월급 받으면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가족이랑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절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집에까지 가서 딸을 하나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오히려 펄쩍대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뭐 하고 살았어? 뭐 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엄마를 비난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활이 굉장히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엄마가 왜 장사를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내 살아온 인생이 뭐냐. 애들이 이렇게 키워왔는데 애들한테 버림받고 나는 빚에 시달리고. 그래서 저희가 고지하는 거 저희는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저희 그 최종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저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니 하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고 바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바꿔드림론, 뭐 새희망 홀수 대출, 미소금융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싸움을 겁니다. 여기에서 발표하시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공무원님들 중에 신용등급이 7등급, 8등급이신 분하고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죄다 고개를 쏙 숙여요. 그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희는 그런 분을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저희 뭐 하는 애였지. 근데 사실 저는 그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어요. 은행에서 그것도 은행 생활의 한 절반 이상은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그 대한민국 1%다 0.1%를 이렇게 만나는 사실 제가 은행에서 저를 만나려면 은행에 그래도 몇십억을 넣어놓고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 만나 주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서민들이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서민들 그래서 옛날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기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에서 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갖다가 공모전이 있어 낼 때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이빗 뱅킹 포 디 워킹 푸어라는 제목을 냈어요. 이 워킹 푸어 일하는 빈민층을 위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다. 그래서 사실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삶을 관리해주고 뭐 편하게 뭐 즐기는 것도 관리해주고 그래서 문화 마케팅도 하고 뭐 와인 파티도 하고 저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어떤 자산의 형태가 마이너스로 있을 뿐이지 빈곤층에 대한 것도 또 1대1로 만나서 그 릴레이션십 뱅킹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프라이빗 뱅킹이랑 똑같은데 근데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면요. 프라이빗 뱅킹은 이게 성형수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지금도 이쁜데 더 이뻐지려고 주름 펴고 뭐 이런 성형수술 같은 거고요. 저희가 하는 상담은 응급실에 실려온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설명을 잘못하거나 어떤 뭐 정부에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계획을 잘못 잡거나 그러면은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몰라요. 메스 하나만 잘못되면 그리고 오늘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날 바로 그런 정부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정교하게 그 사실은 오늘도 그런 약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정부 정책 중에 뭐 바꿔드림론을 이렇게 진행해 주는데 뭐 DTI가 뭐 조금 안 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우리가 조금 실수함으로써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응급실에 와서 수술을 빨리 했을 때 그냥 회복하는데 조금 잘못하면은 뭐 팔을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자체가 원래는 재무설계사라고 해서 그 노후 설계 뭐 이런 영업을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잘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왜? 사실은 그러면서 뭘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순수하게 상업적으로 돌아온 친구들인데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러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비법이 있는지는 저희 그 희망 만드는 사람 쳐보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는 저희는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질병과 똑같이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 진단 프로그램부터 뭐 쭉 수술 프로그램 이렇게 그 의료 시스템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PPT 자료가 있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이거 없애버려 가지고 횡설수설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희망 만드는 사람들에서 공감을 하신다면은 두 가지만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해 주세요. 이
빚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빚 문제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사람을 갖다 사랑하던 사람을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빚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결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해결책은 있어요. 다만 저희를 믿고 조금 따라와 주면 돼요. 뭐 가계부 쓰라 그러면 가계부 쓰고 이거 줄일 때 줄이고 불필요한 거 소비 줄이고 이런 그 두 가지만 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희망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빚 문제 고민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연대은행에서 최근에도 그 대학생들 대출 중에 정상적인 대출, 고금리 대출 받은 건 사회연대에서 전환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 희망 만든 사람들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 학생들 교육도 좀 하고 상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곁들여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학생은 자기 등록금을 해결했는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해서 야, 네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 받아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는 가정을 그 부모님을 상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빠서 전화로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상담하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완전 무료 봉사입니다. 물론 저희 상담받는 사람들 80%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빚의 문제가 가족에서 문제되는 게 가족끼리 모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 책임을 규명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든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질병으로 본다는 건 병에 걸린 사람을 갖다 너 왜 병에 걸렸냐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건 같이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니까 이제 젊은 아가씨인데 소비 성향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저희 상담하는데 부모님하고 이야기해라 하는데 못하고 망설이다가 기어코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맞아서 쫓겨날 줄 알았다는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힘든데 왜 엄마한테 말을 못했냐 그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살면서 참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웃겨 죽겠어, 막 이런 것까지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 그러더라고요. 당신 무책임하게 먼저 죽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책임, 뭐 이런 그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누라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겁나서 살고 있습니다.